예, 축 늘어진 조유나 양, 엄마 품에 엎인 채 점점점.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겠다며 체험학습을 떠난 10살 조유나 양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이 됐습니다. 유나 양뿐만 아니고 부모의 행방도 지금 묘연한 상태인데요.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차량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확인된 건 없나요? 네, 지금 계속 탐문 중에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생활 반응 확인된 게 31일로 나오는데 숙소에서 그 정식으로 체크아웃을 한 건지, 왜냐면 왜 신고를 안 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요. 내일 체크아웃 시간 오늘 저녁 늦게 나간가요? 근데 뭐 숙소에서 뭐 신고 의심하실 이유가 없죠. 송곡항 보니까 그게 가드 같은 게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. 거기 쪽을 혹시 수색을 하고 계신가요? 차량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라거나. 그래서 그 바닷가도 하고 지금 산도 수색을 지금 다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. 예, 이 사건은 범죄 심리 전문가인 오윤성 교수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교수님, 화면부터 먼저 저와 같이 네. 보실 텐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실종 상태고, 실제로 제가 몇 가지 의문점 중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, 전남 완도에 입도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완도에 이 가족이 들어간지를 알지 못하고 그동안 그 이후에 생활 반응이 없다. 이 점이 제일 첫 번째로 의문이 들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실제 이제 그 학교에다가 예. 그 체험 학습 신청을 한 날짜와 장소가 달라요. 원래 최초에는 5월 19일에서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를 가겠다라고 예. 했는데 실제로는 그 5월 24일부터 움직였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아닌 완도였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이 완도가 이 섬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고검대교 CCTV에 들어간 것은 나와 있는데 저 나온 아우디 게 은색 차량이 나오고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들어간 것은 있는데 나온 것은 없는 상태에서 음. 소위 얘기하는 그 생존 반응. 그렇죠. 저 세 사람이 움직이려면 어디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. 그리고 이제 그 휴대전화가 모두 다 끊겨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오래 지금 그 지속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맞아요.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일 궁금한 건 이날이에요. 바로 2022년 5월 30일 마지막 행적 CCTV. 경찰은 이 조윤아 양 가족이 완도의 한 펜션을 나서는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요. 오 교수님, 저하고 같이 그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, 저 영상이에요.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유나 양을 업고 있는데 저렇게 오른팔 왼팔이 축 처진 채 신발을 신고 업혀가는 모습, 일단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통상 이제 아이들을 그 기르는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나 양이 체중이 한 40kg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. 저런 경우는 남편, 즉 아버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뭐 대체적으로 예, 그렇죠. 대체적으로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얻고 나왔다라고 하는 저 상. 예.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저기서 이 유나 양의 상태가 지금 신발을 신겨 있는데요. 예. 저렇게 얻고 나올 정도가 되면은 뭐 저 아이가 지금 뭐 정신을 잃었다든지 좀 뭐 무슨 119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예.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다리가 이렇게 약간 그 힘이 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? 팔도 좀 그렇고요. 네, 팔도 그렇고. 그렇다면 뭐 정신을 잃었거나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그 위급한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저게 그래도 CCTV에 찍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렇죠.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섣부른 추정은 금물이에요. 일단 뭐 보이는 CCTV만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, 근데 오 교수님, 저기 좀 유나 양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저 화면과 동시에 아빠의 왼손에는 뭐가 또 들려 있단 말이죠. 저걸 두고도 또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, 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추론하십니까? 글쎄요, 지금 이제 그 저 안에 뭔가 덮여 있기 때문에 예. 약간 이게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것을 비닐로 싸고 있는데 예. 과연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? 이게 이제 섣부른 추정이 상당히 좀 제한되기 때문에 예. 뭐 현재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그
본인이 저 상태에서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이었다라고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또 한쪽 손에는 휴대폰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빠가 왼손에 저 어떤 알 수 없는 저 흰색 물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윤아영을 업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을 것이다. 이 말씀하시는 거죠? 그건 아닙니다. 저거는 여성이 충분히 들 수 있죠. 아하. 저거는 충분히 들 수가 있죠. 그런데 예. 남성이 저걸 애를 업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그게 좀, 더 네. 저기다. 두 번째 부분, 좀 이것도 좀 이상한 점인데 휴대전화가 3시간 간격으로 부모의 휴대전화가 3시간 간격으로 꺼졌다. 물론 지금 완도가 수도권 지역, 기지국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서 이 행동 반경이 조금 넓다고 하더라도 3시간 단위로 꺼졌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팩트니까요. 예. 일단 제일 먼저 꺼진 것이 윤아양하고 윤아양의 어머니의 그 휴대전화가 꺼졌고, 예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시간 이후에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졌단 말이죠.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스위치를 갖다가 누르지 않으면 그렇게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. 뭐 충전이 안 돼 있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. 의도적으로 꺼졌을 의도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의도적으로 꺼졌을 것이다. 그리고 이 어쨌든 엄마가 윤아양을 업은 것도 꽤 의심스러운 부분이다. 그렇죠. 마지막 같이 볼까요, 교수님? 풀빌라라고 하더라고요. 숙소가 꽤 크고 뭐 여러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완도의 한 펜션이었는데 방에만 머물렀다는 것도 좀 석연치 않다. 물론 이제 이 풀빌라가 쉽게 얘기해서 그 각 가정에 전부 다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시설이 돼 있는데요. 예. 거기서 이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만약 그것을 이용을 하려면 숙박 요금 이외에 온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온수를 사용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 안에서 사실은 이 가족이 그렇게 오랜만에 왔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뭐 이제 좀 시간을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고, 예. 그 어머니가 바깥에 나와서 뭐 음식물을 좀 사오는 거 이외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있었던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다. 예. 그렇다면 왜 그러면 그렇게 풀빌라가 비싼 곳이니까 그렇죠.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거기까지 갔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의문으로 등장하는 것이죠. 그럼 어떻게 추론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, 교수님? 조심스럽지만. 예, 조심스럽습니다. 이거 어차피 지금 그 사람들의 지금 그 위치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맞아요. 때문에.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 보통 때 이 사람들이 풀빌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예, 그걸 따져보게 된다면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이 그 부부가 이 경제 상태가 상당히 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태였다. 그런데 풀빌라로 갔다. 그것이 마지막 본인들이 머무른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추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. 경제력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좀 이 여러 퍼즐들을 단서들을 되짚어 보니까 이 윤아양 가족이 한 1년 가까이 카드빚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, 사실 이 윤아양의 실종 가족을 신고한 것도 집 주변에 현관에 여러 독촉당들이 왔기 때문에 이걸 또 주변 지인들과 뭐 이웃 주민들이 신고해서 사실 알려지게 된 케이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것은 팩트니까요. 이제 뭐 민사 형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채무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그 법원 관련 서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지금 이제 이 두 부부가 지금 현재 무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? 예. 직업이 없단 말이죠. 그런데 한 1년 정도 이상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활해 왔다면 어떤 고정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그 생활이 계속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. 사실 경찰 관계자들도 지금 강력 사건이나 혹은 뭐 실족 추락 사고, 뭐 극단적인 선택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한다는데, 지금 여러 단서들을 저희 오 교수님과 직접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, 오 교수님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면 딱 하나 저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된다, 경찰이 이것만은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단서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?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분들이 타고 들어간 이게 차량이 있잖아요. 아우디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 차량인데. 은색 아우디 차량이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 차량이 그게 무슨 그 조그만 그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그
어떤 그 섬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.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바다 속까지 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한 그 점에서는 실족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뭐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 이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지금 광범위하게 두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 10살 조유나 양의 얼굴 혹은 이 유나 양의 행적을 아시는 분은 경찰 민원국 콜센터 국번 없이 182로 신고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어서 유나 양이 돌아와야 할 텐데요. 오윤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